싱글 엔진 기체는 엔진 하나만 오작동 나도 기체가 추락해 인명사고가 벌어지기 쉽지만 쌍발 엔진 기체인 KF-21 전투기는 다른 한쪽이 오작동해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므로 안정성 면에서 탁월한 성능을 아낌없이 보여준다는 장점을 나열했는데요. 또한 KF-21 전투기가 사용하는 F414 엔진은 성능이 보장된 엔진이며 스웨덴의 4세대 전투기인 그리핀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엔진입니다. 게다가 가장 큰 장점으로 T-50과 FA-50에서부터 사용해왔기 때문에 무기 최적화를 빠르게 이룰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KF-21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도 차근차근 말을 이어갔는데요. KF-21 전투기에는 현존하고 있는 4.5세대 전투기 중 F-35와 F-22 같은 5세대 전투기에 가장 근접한 레이더 단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라팔 전투기의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가볍게 능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F-21 전투기가 모든 시제기들이 비행을 마치고 양산이 시작되자 독일 내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록히드 마틴의 F-35보다 더욱 강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는데요. 미국 록히드 마틴의 F-35 전투기는 하루가 멀다 하고 결함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유지비와 운영비도 만만치 않은데 추락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이 저렴한 유지비와 운영비로 중국과 북한의 영향력을 저지할 수 있도록 독자적으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훌륭한 전투기 기체를 만든 것과 같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독일에선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등 옆나라를 통해 간접적으로 한국산 무기가 신뢰를 받고 있으며 이번에도 F-35 전투기가 불량을 일으키는 동안 매우 효과적인 대안책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독일뿐만이 아닙니다. 미 공군에서도 5세대 전투기보단 KF-21 전투기 같은 4.5세대 전투기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미 공군 측은 F-35 스텔스 전투기가 가성비와 유지 능력에서 실패작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미 공군은 냉전 시대부터 도입된 노후화된 F-16 전투기를 대체할 목적으로 F-35 전투기를 개발했지만 너무 높은 등급으로 만든 나머지 F-22 전투기와 비교해봐도 포지션이 애매하다고 미 공군 참모총장 찰스 브라운 주니어가 F-35 전투기의 포지션 조절을 실패했다고 인정했는데요. 또한 F-35 전투기의 가격도 매우 비싸다고 말했는데 미 공군의 전투기 공급업체인 록히드 마틴이 점점 신기술과 옵션들을 포함해 한국뿐 아니라 미 공군에서도 엄청나게 비싸게 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스텔스 성능과 첨단 기술들로 넘쳐난다지만 유지보수 비용 또한 엄청나게 비싸며 프로그램 버그도 많이 신고되고 있어 출시한 지 몇 년이 지나도 신뢰할 수 없는 기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천조국이라도 이 같은 비용을 줄이고 싶을 것인데요. 록히드 마틴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미 공군은 당장 노후화된 F-16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1800대의 F-35 전투기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15년이 지난 지금 250대만 도입하는 것에 머물렀다고 말했습니다. 찰스 브라운 주니어 미 공군 참모총장은 우리는 한국의 중형차 같은 일상적인 전투기를 원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F-35 전투기는 스포츠카 같은 성능으로 잔고장이 많았다며 스포츠카는 출퇴근용으로 매일 운전하는 차가 아니라 일요일에만 운전하는 것이다라며 스포츠카보다는 매일 운전할 수 있는 중형차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언급하는 한국의 중형차 같은 일상적인 전투기는 당연히 KF-21 전투기일 것입니다. 최근 유럽 주요 국방 소식입니다. 한국산 전투기 KF-21이 중동에 이어 유럽 시장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공동개발 참여 의사를 표명했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도입 의사가 전해졌습니다. 더 나아가 독일의 군사 전문 매체가 독일 공군의 차기 전투기 후보로 KF-21을 거론하며 주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매체는 비용과 유지관리 측면에서 부담이 큰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대체할 현실적인 옵션이 부족한 상황에서 KF-21이 요구 사양을 충족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독일은 현재 F-35 일부 도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타이푼에 의존 중이며 유지비 가용성 문제로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은 한국 방산 수출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변수로 주목됩니다. 실제로 독일 공군은 현재 30대 정도의 미국산 F-35 전투기를 제외하고 보유한 전투기는 유로파이터 타이푼뿐 4세대와 5세대 사이에 있는 KF-21 전투기 같은 포지션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게다가 미국산 F-35 전투기
전투기는 유지비가 많이 들며 자주 출격할 수 없습니다. 잦은 결함으로 인해 수리를 보내야 하는 상황도 밥 먹듯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 맞물려 결정적으로 전투기 대수가 현저히 부족하여 독일 공군이 전쟁에 대비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울며 겨자 먹기로 유지비 안정화에 실패한 유로파이터 전투기의 업그레이드 형태를 통해 4.5세대 기체를 온전하게 구현해 보려 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전투기 설계의 한계성으로 인해 세미 스텔스 기체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여 결국에는 돌고 돌아 KF-21 전투기가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근거에 뒷받침해줄 독일의 군사 전문가는 한국산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가장 융통성 있고 유의미한 전투기 제품을 가질지도 모른다고 말했으며 완벽히 국산 전투기 개발을 이뤄내기 위하여 차세대 전투기인 KF-21 전투기를 시작으로 뛰어난 방위산업 프로그램을 통해 높은 비율로 첨단 무기를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KF-21 보라매라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에 막대한 돈을 투자한 것에 대해선 대한민국이 가진 상대적 적국의 위치, 지리적 조건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한국은 KF-21 전투기라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독자적인 전술 기체 개발에 성공하였고 독일의 N-24는 독일 공군이 KF-21 전투기로 노후화된 유로파이터 전투기뿐만 아니라 30여 대의 F-35 전투기의 화력 지원까지 모두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독일 언론이 설명한 것처럼 KF-21 전투기는 최소한의 가격으로 중국산 전투기를 전부 압도해버리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독일 역시 유럽 지역에서 러시아 공군을 제압하기 위해 값비싼 F-35 전투기 추가 도입 대신 KF-21 전투기를 유력한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북유럽 지역에서 순식간에 팽창해 나가는 러시아의 영향력을 단숨에 제압하는 데 무장 탑재가 많은 전투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KF-21 전투기가 미국의 F-35 전투기를 제외한 노후화된 독일산 전투기를 모두 배치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독일의 언론에서는 KF-21 전투기가 러시아 전투기를 포함해 중국산 전투기와는 기술적 태생이 다른 전투기라고 말했는데요. KF-21 전투기를 보면 독일 공군이 도입 중인 F-35의 외형과 닮았으면서도 확실히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이유를 엔진에서 찾고 있는데요. F-35는 엔진이 단발형인 싱글 엔진 기체이지만 KF-21 전투기는 쌍발 트윈 엔진 기체라는 겁니다. 반면 KF-21 전투기는 전투기 시장에서 후발주자이지만 목표 성능이 F-35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음에도 현재 신뢰성 검증 후 양산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KF-21 전투기는 F-35와는 정반대 목표로 설정된 프로젝트인데 KF-21 전투기는 실패할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매우 효율적인 구성만 생각하여 설계되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KF-21 전투기는 5.5세대급 항전 장비의 실효성보다는 먼저 이미 검증된 기술들을 마구 적용했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신기술의 검증에 관련된 어려움이 KF-21 전투기의 프로젝트를 가로막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미국산 F-35 설계에 들어간 비용의 20분의 1도 안 되는 70억 달러만으로도 항전 장비 국산화 설계를 모두 완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FA-50 개발로 습득한 기술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프랑스의 군사정보 매체 메타디펜스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직접 제작한 KF-21 전투기가 전 세계에서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대한 열풍을 최초로 일으킨 F-35 전투기보다 먼저 알맞은 가성비와 스텔스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프랑스에서 인용해 유럽에 보도했는데요. 이 기사의 내용을 읽어보면 KF-21 전투기가 장기적인 개발 속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폴란드와 사우디 등 여러 국가에서 미국산 F-35 전투기의 경쟁력을 추월하고 나란히 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새로운 신형 전투기의 개발 과정에서 본다면 F-35 사례를 봤을 때 개발 일정 지연을 겪지 않은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KF-21 전투기는 예상보다 더욱 빠르게 실전 기체를 생산해 해외 수출에 돌입한다며 이런 현상은 항공산업을 개발하는 전투기의 경우에 거의 최초가 아니냐는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사실 전투기를 처음 개발해보는 국가가 새로운 세대의 전투기를 개발해본다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대한민국 전투기 개발은 여기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프랑스 입장에서는 곤란해 보입니다. 우선 KF-21 전투기는 현재 모든 실전 기체의 최종 양산에 대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중요한 점은 첫 번째 시제기가 비행한 지 얼마 안 돼서 모든 시제기들이 비행을 안전하게 성공했다는 점인데요. 이런 격차는 KF-21 전투기가 한국항공산업에서 처음 만드는 국산 전투기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국가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구조의 불균형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프랑스 언론이 분석한 KF-21 전투기의 빠른 개발의 비결은 바로 설계 패러다임의 차이였는데요. 실제로 KF-21 전투기는 완전 새로운 기술력의 개발보다는 이미 실용되고 있는 기술들을 국산 재료와 부품들을 개발해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완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쉬워 보이지만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대한민국의 전투기 개발의 발끝도 못 따라오는 나라들이 세상에 수두룩합니다. 국산 전투기를 처음 만드는 나라가 완전 새로운 기술들까지 개발하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오히려 더욱 어려운 일이며 KF-21 프로젝트는 후발주자로서 취해야 될 모든 장점들을 다 끌어모은 케이스로 판명됩니다. 그렇기에 KF-21 전투기는 사실상 개발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실전 기체 양산을 위한 공장 건설부터 시작해 실전 배치를 최종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죠. 국제 전투기 시장에서 4.5세대는 KF-21 전투기가 독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프랑스 언론 매체인 메타디펜스가 작성한 기사의 가장 핵심 부분인데요. KF-21 전투기가 4.5세대 전투기 시장에 진출한다면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는 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라팔 전투기로 인해 꽤나 재미를 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KF-21 전투기가 등장한다면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에 대한 수요는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KF-21 전투기의 생산 단가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려면 전 세계를 향한 해외 수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KF-21 전투기가 해외에 수출되려면 두 가지 관문을 거쳐야만 하는데요. 하나는 KF-21 전투기의 비행 신뢰성이며 두 번째는 미국산 부품에 독립하여 독자적인 국산 부품을 갖추고 해외 수출 계약에선 미국 정부의 간섭이 없게끔 미국 부품의 비율을 0%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KF-21 전투기가 비행 신뢰성을 얻으려면 몇 년은 더 추가적인 시험 비행이 반복되어야만 합니다. 미래 시대 공군이 사용하는 전술기체는 무엇보다도 부품 신뢰성을 여러 차례 입증받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중국산 전투기가 세계에서 신뢰성을 입증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듯 전투기 시장에서는 부품 신뢰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록히드 마틴의 F-35 전투기만 하더라도 시제기의 연습 비행을 천여 회나 추가적으로 더하고 실전 기체 생산을 시작한 이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관문인 미국산 부품 독립은 수월합니다. 사출 조종석과 F-414 엔진 빼고는 모두 1차 해외 수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모두 국산화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KF-21 전투기의 개발 상황을 대한민국 공군은 물론 유럽 시장에서도 프랑스 정부가 직접 나서 주목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북유럽의 폴란드가 대한민국 방산무기를 유지보수 비용까지 전부 포함해 약 14조 원치 대량으로 구매함에 따라 라팔 전투기와 유로파이터 등 경쟁 기종을 만드는 유럽의 프랑스에서는 한국산 무기의 성장 속도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럽의 폴란드에 이어서 루마니아와 체코까지 한국산 KF-21 전투기를 언급한 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제시한 필리핀처럼 FA-50 기체를 도입한 국가들은 KF-21 전투기와 연동하여 운영하기가 더욱 쉬워집니다. 이 과정에서 부품의 호환성과 여러 한국산 무기의 혜택 등 KF-21 전투기는 보다 다양한 국가에서 유효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가 개발이 완료된 시점과 비교했을 때 KF-21 전투기 개발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점을 콕 집어 주목했습니다. 라팔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어 왔으므로 비교적 구형 기체입니다. 구형 기체인 라팔은 세미스텔스화는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KF-21 전투기보다 잠재적 발전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이 프랑스의 항공기 제작사인 다소에게는 치명타입니다. 유럽의 라팔 전투기를 생산하고 있는 프랑스에서 KF-21 전투기에 대한 특집 기사를 내보내며 즉각 경계하고 있는데요. 같은 유럽 국가인 폴란드에서 유럽산 전투기를 구매하지 않고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본 프랑스에서는 위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기사는 걱정과 우려로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땐 라팔의 제작사인 다소 입장에선 마땅한 해답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요. KF-21 전투기가 폴란드를 시작으로 유럽 시장까지 점령하는 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현재 프랑스의 메타디펜스는 현재 서방 전투기 최강의 전략인 F-35에 비해서 KF-21 전투기의 개발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른 것인지를 먼저 언급했는데요. 사실 F-35는 세계 각국에 판매되어 운용되는 현재까지도 설계 당시 목표했던 성능을 전부 획득하지 못해 개발 완료 판정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노스롭 그루먼도 F-35 전투기에 장착할 맞춤형 덜컴을 개발 중인데 F-35 추가 생산 시기에 맞춰 개발을 완료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시스템은 자체 투자를 통해 덜컴을 고출력, 소형화, 경량화할 수 있는 기만 광원 기술을 추가 확보해 소형 헬기부터 대형 항공기까지 전력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군이 운용 중인 다양한 항공기에 독자 개발한 덜컴을 적용해 나감으로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건 물론 더 나아가 글로벌 방산 시장까지 진출할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미국에서 수출을 전면 금지한 덜컴 기술을 대한민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해낸 것은 해외 외신들 사이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도움을 받아 항공 부품이나 제조하던 나라에서 이젠 최신 방어 체계를 만들었다는 건 대한민국 개발진들이 세계 방산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을 해낸 것인데요.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인 덜컴은 대공방패의 최종 진화형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의 정확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데 미사일 탐색기에서 매우 강력한 레이저를 쏘면서 적외선 미사일을 교란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렇기에 미국에서는 이런 휴대용 대공 미사일에 대한 최신 방어 체계인 덜컴을 대외에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고 우리 역시 해외의 다른 국가의 기술을 판매하더라도 절대 북한에는 유입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절대적으로 안전한 나라에만 거래를 하거나 전면 금지를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공 방어 체계는 일반적으로 플레어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플레어는 적외선 유도 미사일 혹은 열 추정 미사일의 회피 대책으로 사용하는 기만체인데요. 마그네슘과 나트륨 등이 혼합된 화학물질이 고온의 열을 내면서 전투기 주변에 뿌려지게 됩니다. 보통 적외선 유도 미사일은 주변에서 가장 많은 열을 방출하는 물체를 쫓아가게 되어 있으므로 전투기보다 더 많은 열을 내뿜는 플레어를 적기로 착각하고 쫓아가도록 하여 전투기가 미사일을 피하는 원리입니다. 반면 최신 기술로 알려진 덜컴은 기본적으로 미사일 접근 경고 장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덜컴의 작동 순서는 크게 4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선 항공기에 장착된 미사일 경보 시스템부터 접근하는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인 P3의 방향 정보를 먼저 전달합니다. 이렇게 전달된 방향으로 고속 터렛이 고속으로 구동하고 뒤이어 열상 카메라를 이용해 접근해오는 유도 미사일을 추적해 기만 광원을 조사할 수 있도록 조준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고출력 중적외선 기만 레이저를 발사해 유도 미사일의 적외선 탐색기를 기만하는 순서로 작동됩니다. 이렇듯 이번에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덜컴은 간단한 개념이 아닌 구현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기술로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첨단 기술입니다. 항공기의 경우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거나 이착륙할 때 급격하게 기동하는데 엄청난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는 상황에 덜컴 기술이 정확히 작동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는데 기술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한국의 경우 미래 전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어마무시한 레이저 무기 기술을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덜컴은 미사일 탐색기 대상 범위가 넓어서 현존하는 대부분 미사일을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덜컴은 현존하는 최고의 대공방패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을 국내에서 개발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KF-21 전투기 보라매의 개발 소식이 매일매일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연구진들로부터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리며 절대 공개하지 않았던 최첨단 방산 기술을 최근 한국이 독자 개발에 성공해 전 세계 방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기술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보라매에 탑재될 신기술로 알려지고 있으며 소식을 접한 해외 군사 매체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첨단 방산 기술인 국산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인 덜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산 방산 무기의 명가라고 할 수 있는 하나시스템이 그동안 해외 기술에만 의존해오던 능동방어 체계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첨단 방산 기술인 덜컴을 독자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손에 꼽을 수준인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운용 중인 항공기에 최초로 국산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 덜컴을 탑재해 생존 장비 체계를 완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방산업계 소식에 따르면 하나시스템은 방위사업청과 700억 원 규모의 C-130H 수송기 성능 개량 2차 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공군에서 운용하는 C-130H 수송기의 하나시스템의 보호 장비를 탑재해 적의 적외선 유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생존 능력을 향상시키는 항공기 성능 개량 사업인데요. 항공기의 필수 생존 장비인 덜컴은 아군 항공기를 공격하는 휴대용 대공 미사일처럼 적외선 유도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장비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기술력 부족으로 해외 장비를 구매해 탑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성능 개량 사업에서 자체 개발 부품과 적외선 방해 성능의 완벽한 검증을 거치면서 100% 국내 순수 기술로 만든 덜컴을 전력화하기 위해 계획 중인데요. 하나시스템은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로 덜컴을 국산화하고 최초 운용 시험 평가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전력화 가능성을 검증받았습니다. 국산화에 성공한 덜컴과 생존 관리 컴퓨터의 미사일 접근 경보 장비를 체계 종합하여 분석함으로써 단순한 생존 장비 탑재가 아닌 항공 생존 체계 통합 솔루션을 적용한다는 방침인데요. 우리 군이 운용 중인 다양한 항공기에 한국이 독자 개발한 생존 체계 통합 솔루션을 적용할 기회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 겁니다. 실제로 하나시스템에 따르면 ADD가 주관한 덜컴 운용 시험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전력화가 가능한데 특히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덜컴을 공급할 수 있는 성능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이제 국내 순수 기술로 만든 덜컴을 수리온 중형 기동 헬기, UH-60 블랙호크 대통령 전용 헬기, C-130 수송기 등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항공기에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게다가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에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KF-21 개발 사업은 블록 개념으로 성능을 진화시켜갈 목적으로 개발 계획이 정해져 있는데요. 현재 시험 비행을 진행하는 시제기들은 블록 제로로 불리며 양산 전 수천 번의 시험 비행을 통해 최종 양산형 기체인 블록1의 생산을 위해 테스트를 진행할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국방과학기술 핵심 기술 기획서에 따르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에 탑재할 덜컴은 개발 계획안에 따라 최대한 빨리 맞춤 개발하여 장착할 예정인데요. KF-21 전투기가 블록2부터는 5세대급 이상의 성능을 탑재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투기의 급에 맞는 5세대용 공대 공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덜컴을 장착해야 합니다.